자, 반갑습니다. 배돈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돈찬입니다. 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집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아니겠죠? 그래요. 집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는 좀 나쁜 사람들이 그런 장난을 하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융자도 많이 받고, 그 다음에 뭐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, 세입자들한테 올 전세를 받고, 그래서 뭐 경매를 당하게 하는 거. 이처럼 집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주로 나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런데요, 무주택자 90% 대출, 또 무주택 청년들에게 뭐 94%를 대출해 주겠다. 누구나 집 프로젝트. 참 좋죠. 이렇게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게끔 했죠. 그런데요, 대출 90%는 해주겠다는 거예요. 하되, DSR 40%를 적용받으라는 겁니다.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, 이게?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.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. 서울에 6억 원 하는 집이 있습니다. 무주택자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 90%를 받는다면, 아파트 금액이 6억이고요. 90% 대출이니까 대출 금액이 5억 4천이고, 본인 돈은 여윳돈 6천만 원 있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뭐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지금 뭐 국가가 됐든 개인이 됐든 빚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? 국가하고 개인하고 뭐 기업의 빚들 다 포함을 하게 되면 무려 3천조가 넘어갔지 않습니까? 그러니 국가적 문제가 도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또 그렇게 하니까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 개념도라는 게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지향 가치를 놓고 본다면 거시 건전성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및 연착륙을 노리고요. 미시적 간행으로 본다면 차조 상환 능력 범위 내 가계대출 취급 간행을 정착하겠다는 거예요. 여기서 핵심은 상환 능력 기반 대출 간행 정착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차주 단위 DSR을 전면 도입인데요. 여기서 차주라는 거는 돈을 빌리는 사람을 의미하겠죠. 그래서 돈 빌리는 사람 단위로 해서 즉 DSR이 되겠죠.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하는 담보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에요. 그만큼 연소득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DSR 단계적 도입 계획을 보면 현행은 투기지역, 뭐 투기과열지구에는 9억 원 초과 이렇게 DSR 적용받고요. 1단계로 넘어가면 전 규제지역, 즉 조정 대상 지역, 뭐 투기 과열 지역 다 포함해서 전 규제 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에 이제 규제를 DSR을 도입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2022년 7월 이제 다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예요. 2단계로 보면 2022년 7월 달에 총 대출 금액 2억 원 초과 시 DSR을 도입하겠다는 거고 3단계는 2023년 7월 달에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 은행 대출을 이용해서 내 집장만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. 또 한편으로는. 그러니 한장하죠.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한쪽에는 또 풀어주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올해 7월부터 전 규제 지역에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DSR을 이제 도입하겠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서울과 경기도에 6억 초과된 아파트의 비율을 살펴보면요. 서울은 무려 83.5%예요. 6억 초과된 아파트가 83.5%라니까요. 거의 대부분이 6억이 초과된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3.4%라는 얘기죠. 결국 담보대출 90% 적용보다는 DSR 40% 적용이 훨씬 더 서울에 한해서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이건 뭔가요? 결국 뭐 빚전 개살구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서울 6억 초과 담보대출 비율과 대출액 그리고 DSR 적용 시 담보대출 비율과 대출 금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먼저 LTV 90% 적용일 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. 매매 금액이 6억이다라고 한다면 대출이 그냥 5억 4천 받고 본인 돈 6천만 원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DSR 40% 적용할 경우에는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다. 그리고 금리는 2.5%고 30년 원리금 상환이다.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 때 매매 금액이 6억이다. 뭐 6억 초과인데 그냥 6억이라 잡고 대출이 그러면
내가 받는 연봉 5천만 원 기준에서 대출이 4억 2천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죠. 그런데 무주택 청년들이, 무주택자가, 무주택 신혼부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? 그렇지 않습니까? 여기다가 연봉 5천만 원 기준에서 이런 거고, 만약에 일반적으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연봉 3천만 원대가 주로 좀 많이 좀 포진되어 있지 않을까요? 그렇다면 연봉 3천만 원을 가정해서 금리 2.5%에 30년 원리금 상환이다,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한다면 매매 금액이 6억이면 대출을 DSR 적용을 할 경우에는 3억 원이 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. 결론은 본인 돈 3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. 그런데 무주택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,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까지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못 산 건데 본인 돈 3억 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뭐 그렇지 않습니까? 실제적으로 집 사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. 따라서 6억 초과가 되는 내 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돈이요, LTV 적용일 때는 6천만 원인데 DSR 적용일 때는 3억 원 또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결국 빚 좋은 개사고, 그렇지 않습니까? 그냥 소문만 무성했다는 거야. 결론적으로는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. 아니면 서울에 진입하려면 빌라를 사라는 거예요.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라는 거죠. 아니면 나 홀로 소형 아파트, 작은 아파트를 사라는 거예요. 이것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서울은 포기하고 경기도로 넘어가라는 얘기예요. 경기도 가서 한적한 곳에 내 집 마련을 해라, 이 말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. 결국 또 속는 건가요? 아니면 또 당하는 건가요?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보자고요, 우리가. 다만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볼 때요, 앞으로 서울의 빌라나 소형 아파트, 그리고 경기도하고 지방광역시의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다소 좀 눈여겨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6억이 초과가 될 경우에는 DSR 적용은 하지만 6억 미만 되는 아파트는 DSR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. 여기에다가 무주택자들, 청년, 신혼부부를 하면서 90% 대출을 해준다면 수요가 이제는 고가 아파트보다는, 그렇지 않습니까? 저가 아파트 쪽으로 흐를 가능성, 또 경기도하고 지방광역시의 6억 이하짜리들의 그런 아파트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.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